안녕하세요. 일마일입니다. 2026년 새로운 프로젝트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42일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와 커버드콜 월배당주를 제외한 장기 투자 계좌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일주, 매주 일주, 만원 투자, 소수점 투자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오늘 영상은 TQQQ, 소엑셀, T실, 볼즈 같은 3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말TV 구독자분들과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오늘 영상이 상당히 중요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현재 TQQQ, SOXL, TKL, 볼즈 등 여러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레버리지가 무조건 위험해서 투자하면 안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이용한다면 자산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수익을 냈더라도 한 번의 폭락장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동안의 수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3배 레버리지의 비중을 전체 금융자산의 약 10에서 30% 정도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3배 레버리지는 단순히 매수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보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실제 나스닥의 역사적인 폭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기술주와 나스닥은 수많은 위기를 겪고도 결국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적립식 투자를 좋아합니다. 한 번에 모든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주, 매주 일정 금액, 매월 일정 금액을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QQQ와 TQQQ는 다릅니다. 1배와 3배는 같은 투자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하루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역사상 최악의 하루, 여기서 기준은 나스닥 종합지수입니다. 1971년 출범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던 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하루에 9%, 10%, 심지어 12% 이상 폭락한 날도 있었습니다. 5위는 2008년 9월 29일, 하루 하락 약 9.14%,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입니다. 미국 하원이 금융구제안을 부결하면서 금융시장 전체에 공포가 퍼졌던 시기입니다. 하루 만에 약 9%. 평범한 날의 움직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4위는 2020년 3월 12일, 약 9.43%.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시장이 공포에 빠졌던 시기입니다. 실제로 나스닥은 이날 나스닥이 약 9.4% 하락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3위는 2000년 4월 14일, 약 9.67%, 닷컴 버블 붕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인터넷과 기술주가 끝없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바뀌자 엄청난 속도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술주도 결국 주식시장 안에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폭락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위는 1987년 10월 19일, 나스닥 종합지수 기준 약 11%대의 하락이 나타났던 블랙 먼데이입니다. 참고로 같은 날 다우지수는 무려 22% 이상 폭락했습니다. 나스닥도 1987년 10월 19일을 역사적인 블랙 먼데이로 설명합니다. 하루입니다.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닙니다. 단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1위, 2020년 3월 16일, 코로나19 팬데믹 공포가 극에 달했던 날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하루에 약 12.32% 떨어졌습니다. 2020년 3월은 미국 증시 전체에서 역사적으로 극단적인 일간 변동이 집중됐던 시기였습니다. 나스닥 역시 당시 극단적인 상승일과 하락일이 서로 가까운 시기에 집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배 지수가 하루에 10% 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3배 레버리지 투자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3배 비중을 제안합니다. 제가 3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면서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중입니다. 3배 레버리지를 금융자산의 100%로 가져가는 것과 10%, 20%, 30% 정도를 가져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이 1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TQQ 같은 3배 레버리지에 1억 원 전체를 투자하면 50% 하락했을 때 자산이 5천만 원이 됩니다. 70% 하락하면 3천만 원입니다. 80% 하락하면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금융자산 중 20%인 2천만 원만 3배 레버리지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배 레버리지가 70% 폭락해도
해당 포지션에서의 손실은 1,400만 원입니다. 전체 금융자산 기준으로는 약 14%입니다. 이것이 비중 관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의 투자 성향과 현금 흐름, 투자 기간, 손실 감내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세배 레버리지 비중을 전체 금융자산의 10에서 30% 정도로 제한하는 접근을 이야기합니다. 이 숫자가 누구에게나 맞는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레버리지를 하더라도 전체 자산이 레버리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TQQQ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SOXL이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TCL이나 불즈가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을 모르고 투자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세배 레버리지를 전체 금융자산의 일부로 사용하고 분할해서 매수하고 시장의 추세를 확인하고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될 때는 수익을 지키는 행동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폭락장이 왔을 때도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자금과 멘탈을 남겨둬야 합니다. 한번 크게 버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복리의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마일이었습니다.